이렇게 크게 환호성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우 안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런 이제 강연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았을 때 저는 강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방송 일을 해왔는지, 제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를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막이라는 거 아시죠? 1막, 2막.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제목이 안지환의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인터미션이 뭐 영어로 거창한 말 같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막과 막 간의 휴식 시간이에요. 이제 어디 공연을 보든가 아니면 긴 영화를 보면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죠. 3시간 넘어가면 화장실 가야 되고 뭐 지루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작품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막과 2막을 구분할 때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인터미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가늠이 좀 되시죠? 네. 얼마나 돼 보여요? 네? 40대 중반, 40대 초반, 30대? 감사합니다. 나이가 이제 지천명이라는 나이예요. 누가 그런 말을 붙여놨는지 50입니다. 올해 딱 50 됐어요. 뭐 억지로 놀라는 척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예, 오빠예요. 예, 50이 됐는데 올해가 딱 50이 됐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한 게 정확하게 올해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1막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방송에 들어가느라고 또는 제가 살아왔던 거에 대한 기승전결로 봤을 때 이제 기 부분은 지난 것 같아요. 1막과 2막 중에 어디가 재미있을까요? 그죠? 중요한 건 다 여기에 들어있죠. 처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건 1막에다 벌어지고 정말 멋지게 해결되는 건 늘 2막에 있죠. 과연 이게 해피엔딩일지 아니면 새드엔딩일지, 슬프게 끝날지 행복하게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2막이 기대가 되죠. 2막을 말씀드리기 전에 1막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업이 뭔지는 아시죠? 저는 성우입니다. 성우로만 25년 해왔어요. 다른 일은 안 해봤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언론 쪽에 문학계 정말 거장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나 자신은 정말 좁고 편협하게 살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360명이 1번부터 360명이 한 곳으로 뛰면 1등부터 360등이 나오지만 1번부터 360명이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뛰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정말 감명 깊은 얘기였어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성우가 됐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혹시 이 중에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화가 나는 분들, 왜 흔히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체질이라고 봐요. 전 남의 노래 듣고 있는 게 노래방에서 가장 지루해요. 정말 지루해. 내가 왜 저 사람 노래를 듣고 있지? 내가 해보고 싶은데. 무대에 앉아있는 거, 관객석에 앉아있으면 미치겠어요. 울어버릴 것만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제 꿈이 어디 그 여름방학 때 외가에 갈 수 있는, 저희 외가는 서대문이었고 아버지 마포였고 늘 무시당하셨어요. 서울 촌놈이라고. 왜냐하면 서대문은 조금 더 도심에 가까웠고 마포는 뱃사람들이 사는 데라고 막 옛날에 거긴 마포 구가 이제 그 포구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늘 마음을 먹었어요. 형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방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광주 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분이라 그러는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보다 선배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네. 거기도 그렇게 뭐 시골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시골은 뭐 이렇게 철엽하고 반두로 고기 잡고 소 끌고 가고 이러는 데를 딱 기억을 했는데 광주란 데 갔더니 광주나 명동이나 뭐가 달라요. 충장이. 아무튼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시골에 대한 것들. 당시 마포도 시골하고 별반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그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연극반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보이스카우트하고 연극반을 저는 같이 했어요. 연극반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연극반에선 이런 거 저런 걸 체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전문적인 연기를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라는 게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두 모아서 연극 작품을 해서 경연을 벌이는 거였죠. 근데 저는 서울 신석초등학교라는 데 다녔는데 그 당시에 신석 국민학교예요? 여기 국민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초등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아 진짜?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그죠? 네. 누나 왜 그래? 초등학교 나오셨고, 그래요. 초등학교랑 국민학교랑 여기 시절이 좀 다른데 일단 신석 국민학교라는데 지금 초등학교죠. 신석 초등학교라는데 6학년 때 이게 이제 각 구역별로 경연을 벌인 학교들을 선정을 하는데 서부교육구청 관할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서울 신석국민학교, 신석초등학교라는 데가 당첨이 됐어요. 그 구역을 담당해서 대표로 나가는 학교인데 연극반에 어느 날 다 모여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누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니까 너 한번 일어나서 읽어봐. 그래 앉아. 너 한번 읽어볼래? 일어났어. 너 나와. 너 한번 읽어봐. 근데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네 그랬더니 너 한번 넌 그냥 나와. 괜찮게 생겼었나 봐. 아니면 뭐 세트 같은 거나 이런 걸 잘 나를 수 있게 생겼든지 여튼 뭐 나와보라 그래서 뭐 잠깐 읽어보라 그래서 뽑혔어요. 그 외밭골 아이들이라는 그러니까 참외에 약간 사투리적인 표현이 외밭골이라 그래요. 그 참외밭이라고 하는 거로 외밭골 아이들이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1회 청소년 연극제에 나갔는데 저희 작품이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명한테 주는 우수 연기상. 딱 한 명한테 줬거든요. 우수 연기상을 한 명. 물론 제 위에 최우수 연기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 학교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건 초등학생이 노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았기 전에 공연을 하러 뭐 교실에서 연습하고 그러다가 세종문화회관 별관에 연극을 하러 갔는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객이 들어오는 입구랑 배우가 들어오는 입구랑은 달라요. 관객이 들어오는 입구는 되게 화려하고 깨끗하고 이래요. 배우들이 들어오는 데는 무대 뒤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거길 걸어 들어오는데 그 막 페인트로 막 발라놓은 무대 세트 같은 거에서 페인트 냄새하며 나무 냄새, 매캐한 먼지 냄새 이런 것들이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무대에 이렇게 섰어요. 연극하러 무대에 섰는데 떨린다라는 것보다 가슴이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구분할 수 있어요. 설레는 것과 떨리는 것, 싫은 것과 흥분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해도 왜 가슴이 벅차지고 싫잖아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하고 뭐 했어요? 바닥에다 기름 매겼죠. 대걸레로. 그거 아시는 분. 기름 냄새 기억하시죠? 초등학교만 기억 못해. 근데 약간 그래요. 믿어드릴게요. 근데 그 기름 매기다 보면 그 순간 미끄럽기도 하고 그 매캐한 기름 냄새 나잖아요. 휘발유 냄새 같이.
근데 무대에 올라가는데 그 마루 바닥이다 보니까 그 냄새가 나는데 너무 좋아요. 더더군다나 조명이 탁 들어오니까 조명 열기 때문에 약간 일렁일렁거리면서 여기서 그 냄새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람들이 조명이 켜지고 내가 말하는 거 나만 보고 있어. 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땐 대사가 많았어요. 주인공이었어요. 사고치는 어린이 역할이었거든요. 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죠. 상을 받은 걸 자랑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연극반 선생님하고 당시에 제일 잘한 일이 있거나 마을에 경사가 있으면 학교에서 애가 성적을 잘 받았거나 반장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뭘 해줘요? 어느 식당으로 데려가요? 짜장면이죠. 짜장면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축하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걸. 힘도 세다는 걸 알았어요. 맞았어요. 이놈의 새끼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 애들이 연기하겠다 그러면 연기학원 찾아 데려가고 막 별짓 다 해주시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연극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눌러놓고 중학교에 들어갔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연극이라는 거에 끈을 놓지 않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책을 보고 대본집을 보고. 사실 우리 중학교 때만 해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제 또래들은 아시겠지만 소극장이 없어요. 소극장이 생긴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쯤 돼서 소극장들이 생겼지 연극이나 이런 게 흔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큰 극장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도 꼼씩꼼씩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봤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가고 싶지 않아요. 예고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아버지, 전 예고를 가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맞았을 때랑 힘이 좀 빠졌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갈 때 팔 힘이 그대로야. 똑같은 강도보다 조금 더 센 강도로 맞았어요. 예고를 가고 싶다 그랬대요. 그 예고를 못 갔어요. 그리고 사부작 그때부터는 이제 조그마한 그 극단이란 데를 가서 연기가 어떻게 하는지, 연극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때도 끈을 놓지 않았어요. 대학에 갑니다. 대학을 가는데 아버지, 저는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웃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땐 용기를 냈어요. 왜? 요즘 말로 머리가 굵었잖아 이제. 나 이 학교 시험 친다고 저 학교 가면 되잖아. 그리고 몰래 시험을 쳤어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시험을 칩니다. 그때는 안성에 있었어요. 떨어졌어요. 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연극영화과에 가려면 입시학원 같은 데 가서 뭔가를 좀 배워놓고 자유연기 뭐 이런 것들을 꾸며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받았어요. 난 가서 대본 읽으라서 대본만 읽었지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떨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이번엔 그냥 맞고 끝날 일이 아니야.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경영학과라는 데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쨌든 어느 학교나 붙어놔야 될 것 같고 왠지 경영학과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뭔가 경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경영은 뭐 근데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이 회계라는 과목에 걸리더라고. 수학하고 제가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연극 하고 싶었던 친구가 경영학과 가니까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를 하고 나서 늘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늘 가지 못한 길이 그리웠어요. 근데 군에 가는데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 하면 군대 가서 고생할까 봐 뭐 선임들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아니 갔다 나와서 내가 연극영화과를 갈 수 있을까? 갔다 와서 내가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 했는데 근데 군에서도 차곡차곡 준비를 했어요. 다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만약 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이 만약 그런 걸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책을 많이 읽게 하세요. 그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접했던 책은 무협지였어요. 난 역사책인 줄 알고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잘하면
역사책인 줄 알아봤거든. 중국 어느 무슨 중국 당나라 때 뭐 이러고 막 나왔거든. 그래서 역사책인 줄 한참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얘가 자꾸 날라. 손에서 뭐가 나가 이렇게. 그때 알았어요. 전 무협지라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 읽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제대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인데 뭐 이제 어떻게 할까? 학교 복학을 해야 되나? 할 길이 없다. 복학밖에 할 거 없다. 뭘 하지? 연극영화과 시험 다시 치려면 근데 가사가 너무 많이 기울었던 거예요. 오갈 데가 없었어요. 진짜 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외가에서 전전하시고 저는 이모님 댁 그 옥탑방에서 이제 살게 되고 이모가 조그맣게 전기구이집을 하나 했어요. 통닭 전기구이집. 근데 거기 이제 두리두리 치킨이라고 지금 없어졌어요. 장승백이 아세요? 장승백의 두리두리 치킨을 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딱 하니까 이모랑 외삼촌 두 분이 저한테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마련한 걸 가지고 다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야 나는 배우보다는 성우가 좋더라. 성우가 좀 점잖지 않니? 근데 왜 그렇게 점잖다라는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가 흔히 배우는 광대라 그러잖아요. 얼굴에 분칠을 하죠. 분장을 하고 앞에 나와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드러나서 하는데 성우들은 라디오 드라마가 한참 전성기였으니까 점잖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우가 좋더라.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워낙 어머니 말씀을 잘 듣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제 그런 것도 괜찮겠다. 마침 방송국에서 스팟이 딱 뜨는 거예요. 무슨 아나운서 모집, PD 모집, 뭐 엔지니어 모집, 소리의 마술사, 성우 모집. 배우가 없어. 나중에 알았는데 배우랑 성우는 같은 시기에 뽑진 않아요. 둘 다 연기 맥락이라 같이는 안 뽑아요. 배우가 없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성우가 좋던데 시험이나 한번 봐보지 그러니 그래서 네 그리고 방송국에 갑니다. 방송사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똑같아 그냥 대본이야. 내가 연극할 때 봤던 대본이야. 왜? 그 전에 계속 연습을 했잖아. 이번에는 뭔가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봤어요. 1차 붙었어. 2차 붙었어. 3차 붙었어. 박수 받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한데 붙고 나서 보니까 MBC가 아니야. 어디냐면 MBC 방송문화원이라고 MBC 아카데미였던 거예요. 제가 일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정보가 부족했죠. 그 당시도 뭐 이런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왔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경쟁률이 250대 1쯤 됐거든. 그걸 붙었는데 어떻게 할까? 돈을 내래. 무슨 돈을 내요? 그랬더니 여기는 취업을 보장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전 아직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취업을 보장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뭡니까? 학원입니까? 네, MBC 자회사입니다. MBC입니까? 네, MBC 자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MBC냐고요. 네, MBC는 맞죠. 자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성우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여기서 공채 준비를 하셔서 공채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특혜를 줍니까? 네, 특혜를 드립니다. 어떤 특혜입니까? 먼저 접수를 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를 했어요. 제 수험 번호가 1번입니다. 거기서 6개월간 배운 거예요. 학교 난 MBC 붙었다고 소위 뻥을 친 거죠. 난 MBC 붙었어. 그리고 그 등록금 해주신 걸 거기다 갖다 내버렸어요. 왜? 내 꿈이 있으니까. 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정말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게. 그 돈을 거기다 내버렸는데 등록금을 거기다 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엄마 그 학교는 아니 그 학교랜다. 그 MBC가 약간 큰 회사다 보니 연수 받는데 돈이 좀 필요한가 봐. 그래서 등록금을 거기다 냈어요. 아유 잘했어. 이제 월급 받으면 되는데 뭘 그걸 야 잘했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MBC 붙었어. MBC 붙었어. 그때만 해도 어려웠거든.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친구분 댁이나 외가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시고 저는 어디 옥탑방에 어느 치킨집?
그렇지, 둘이 시키지. 이게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되고 없어졌어요 심지어. 예. 그 치킨집에서 이모네 일을 도우면서 닭도 튀기고 은행도 먹는데 여러분 은행 가서 은행 조금 준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은행 조금 나오는 거 같죠? 그거 다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꼭 남겨. 그거 남기면서 은행 왜 이렇게 찍어요라고 하는데 그거 굽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신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 까가지고 그 손도 끈적끈적하고 남면 그걸 좀 많이 달라서 진짜 좀만 더 주면 꼭 남겨. 그런 거 하면서 거길 다녔어요. 근데 그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다락방에 손님을 올려보낸다고. 다락에 뭐가 있을까요? 다락에 쥐들이 있잖아, 쥐. 지금은 없지. 옛날엔 쥐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손님들은 여기서 이제 치킨 먹고 있는데 후다다닥 소리 나면 이게 뭐야 그러면 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놨어요. 제가 그걸 이만큼 싸들고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우가 안 되고 나면 등록금도 거기다 써버렸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만약 잘못됐다고 해도 성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걸 먹었을까요? 아니, 난 또 도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쥐약을 왜 그러면 품고 다녔냐? 엄밀히 말하면 품는 건 여기다 넣는 게 품는 거고 주머니 속에다 놓고 다녔는데 왜 그랬냐?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절실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이루어져라. 근데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이루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루어야지. 왜 꿈이 이루어져? 누가 이루어져? 그만큼 절박하게 쥐약을 품고 다닐 정도로 절박하게 성우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방송사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듣고 연기란 어떤 건지 배우기도 하고 난생 처음 배웠죠. 이 길을 조금만 더 일찍 갔었더라면이라는 생각도 하고. 아까 그 MBC 아카데미, MBC 방송문화원에서 약속한 대로 저희가 원서 접수를 먼저 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먼저 해서 제 수험 번호가 1번이었어요. 1번.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본을 주더니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 예.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마이크 앞에. 옛날 MBC 여의도 MBC의 7층이었는데 7층 라디오 부스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바지단이 팍 떨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나 2번만 돼도 좋겠는데. 시험관이 거기서 마이크로 누르고 얘기를 합니다. 1번이라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 같으면 좋겠냐? 막 미치겠는데 자 1번이라 부담스럽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1번이라 또 역으로 좋은 것도 있어요.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난 이분 아직도 기억하고 이분한테 지금도 연락을 해요. 이분 MBC 퇴임을 하셨죠. 그 당시 황기찬 PD였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부국장, 국장 올라가시고 뭐 임원까지 달고 퇴직하셨는데 아직도 그분한테 연락해요. 그분이 저 도와준 거 없어요. 그 말씀 하나.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한테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나쁜 얘기도 여기 평생 간직되지만 좋은 얘기도 평생 간직돼요. 전 그분한테 지금도 은인으로 모셔요. 그분이 나 도와준 게 아니라 마음 편해. 그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성우 시험을 봅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1차 보고 합격자 발표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안 하고 방을 써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MBC 가면 그 주황색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1번이 없으면 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는 거야.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못 보겠는 거야. 겁이 나서. 그 밑에부터 이렇게 하고 붙었어. 두 번째 날 또 2차 시험 보고 붙었어. 그래서 징크스가 생겼어요. 저는 좋은 징크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전 발표하기 전날 항상 술을 마셔요. 그런 날 붙었어요. 그래서 다시 술을 끊으면 난 어디 못 붙어. 마지막 3차는 12시에 정오뉴스의 합격자 명단을 부르는데 정오뉴스에 그때까지도 이쪽에 주머니엔 쥐약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걸 어딘가 안에 들어가야 라디오를 들을 텐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못 듣는 거야. 근데 전날 이모님 집으로 전화가 왔었대. 한번 방송사라고. 근데 이모가 뭐래? 붙었대?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연락이 갈 거라고만 그랬는데 너 된 거 아니겠니? 아이씨, 된 건지 아닌 건지 아 미치겠네. 발표 당일날 시간은 다 돼가는데 12시쯤 되는데 미치겠어.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이제 버스에 올라탔는데 발표를 이미 하고 있었나 봐요. 12시쯤에 딱 탔더니 요것만 나왔어. 끝에만 들었어. 1번이니까 맨 처음에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몇 번 누구 그리고 끝난 거예요. 난 내가 붙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핸드폰도 없고 그때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고 왔더니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붙었더라고요. 제가 1등으로 붙었어요. 수험번호 1번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붙기 쉽지 않은데 1등인 거 본인이 아나 몰라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쪽 라디오국에 있는 그 직원이 저한테 거기 여자 직원, 저보다 어린 직원이 있었는데 오빠가 1등이었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웠죠. 근데 방송사에 아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또 경비 아저씨라도 한 명 알았으면 소원이 없겠는 거예요. 뭘 방송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참 원망도 많이 했어요. 뭐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라도 좀 유사한 학교라도 연극영화과나 뭐 아니면 방송 관련 학교라도 나왔으면 선배라도 있지 않을까, 인맥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경비 아저씨라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가장 방송사에 있는 친한 아저씨들이 경비 아저씨예요. 방송사에 다 출입증 있어야 드나들거든요. 출입증 없이 드나드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너무 친해. 지금도 친하게 된 이유 말씀드려요? 다른 거 없어요. 인사 열심히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이러면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교대를 해주시나? 아 예, 교대하죠.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나왔다. 아까도 계셨는데 그럼 식사는 하셨어요? 아, 이제 먹으러 가요. 아, 고맙습니다. 이러던 아저씨들이 많아지면서 각 방송사마다 저를 잘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제겐 큰 백이에요. 출입증 없이도 들어가. 방송사 사장 아니면 거의 못해 그거. 물론 장동건이나 뭐 누구는 다니겠지. 근데 장동건 빼곤 내가 유일하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을 알아두게 돼요. 이게 자산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방송국에만 들어가면, 방송사에만 들어가면 난 누가 날 알아줄 것이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 아까 그 주머니 속에 넣어놨던 쥐약은 버렸어요. 붙었으니까 그건 다시 쥐한테 먹여야지. 사람 먹을 거 아니잖아요. 쥐 줬죠. 쥐 주고 잘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나 봐. 몰라 그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는데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재능이 있는 자는 곧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재능은 숨겨지질 않는다라는 말. 난 내가 주머니 속에 송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이 왜 생겨났는지. 이 정말로 중국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무협지 아니에요. 중국 전국시대로 넘어가는데 진나라라는 커다란 나라가 조그마한 조나라라는 데를 쳐들어가요. 조나라는 먹힐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이 진나라랑 견줄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초나라인데 이 초나라와 동맹을 맺자. 구원병. 이 구원병을 이쪽이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왜 조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랑 맺어줄까? 고민을 왕이 하니까 이제 나라가 뭐 풍전등화야.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제가 가서 그러면 그 나라와 초나라와 동맹을 맺어내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해서 평원군이 가게 돼요. 근데 평원군의 집에는 늘 식객들을 모아놨어요. 식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재상들이나 양반가들은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그래서 그 중에 인재를 뽑는 거야 이렇게. 그 중에 인재들을 뽑는 거지. 그래서 그 식객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식객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평원군의 집에도 정말 많은 식객들이 있었어요. 딱 그 중에 한 200명 있었어. 네. 말이 안 될 것 같잖아. 누가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 집에 남편이 200명을 데리고 와서 밥해 먹이라 이러면 돼?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뽑았어.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밥 한 술 뜨고 갈 수 있겠어. 요즘 만약에 그 집에 가서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별그로 끊겠지 그냥.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20명을 데려가기로 했는데 19명은 뽑았는데 한 명이 마땅치가 않아. 그때 그 식객 중에 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절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평원군이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뉘시오? 전 모수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집에 얼마나 있었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2년이나 있었는데 자고로 낭중지추라 하면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놔도 그 재능이 뚫고 나오기 마련인데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를 따르겠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모수가 그러니 절 요번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송곳 끝만이 아니라 자루까지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패기를 믿고 데리고 가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모수가 빵 하고 나타나서 초나라 왕을 설득해서 조나라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저는 방송사에 입사하자마자 제가 모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난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배역표가 붙어요. 내가 빠져. 이 사람들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제가 했어. NG가 났어. 이 사람 나를 NG를 해? 아무것도 몰라. 사람이 내가 송곳인데 말이야. 이 재능을 몰라주네. 사람이 깜냥이 안 되네. 날 몰라봐. 웃기고 있어. 내가 진짜 스타인데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점차 날이 지나자마자 제가 주머니 속에 송곳이 아니고 내가 너무 무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나무젓가락보다도 못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나를 갈아야지. 고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부작침이라는 말인데 이게 가을마자, 도끼부자, 이룰자, 바늘침. 요거 고사도 잠깐 말씀해 드릴까요? 지루하세요? 아니요.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중국 당나라 때예요.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백이 어릴 때 얘기입니다. 이백이 공부를 하기 싫어. 서당에 가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 아버지가 너 이놈아 왜 공부를 안 해? 그랬더니 뭐 공부해도 될 것 같지는 않구나. 취미도 별로 없고 난 그냥 벗들하고 노는 게 좋습니다. 네 이놈! 그래서 이제 어느 산에 들여보내요. 스촨성 일대에 있는 산인데 뭐 우리가 그 산까지 알아야 되겠어요? 어느 깊은 산골짜기로 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산으로 이렇게 보냈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산, 절 뭐 이런 데로 보내잖아. 교회는 왜 안 보내는지 아세요? 교회가 없어서 그때 중국에. 자 아무튼 산으로 보내놨는데 스승님한테 혼나요. 넌 이놈아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공부를 그러니까 해도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스승님 뭘 자꾸 이런 걸 시키세요. 난 그냥 놀랍니다. 스승한테 혼나고 저 스승 아무것도 몰라. 에이 난 내려갈래. 그러고 내려오던 길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울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서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 할머니가 도끼를. 왜 도끼를 가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 뭐 하려고 그러지? 계속 가는데 도끼를 갈면 요 날만 이렇게 갈면 되잖아요. 근데 도끼 몸통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도끼를 갈고 있네. 아니 그건 아는데 도끼를 갈려면 이렇게 갈아야지. 이 도끼를 왜 이렇게 몸통째 가르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난 지금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백이 그러죠.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도끼로 왜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날만 가세요.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게야 라는 말을 듣고 이백이 다시 공부를 하러 올라갑니다. 당대의 시선이 돼요. 글로 쓴 일을 당할 사람이 없는 신선과 견줄 만한 시선이 됩니다. 이백이. 이 고사를 제 명함에 좌우명을 삼고 명함에 새겨놨어요. 마부작침이다라는 명함에 이걸 새겨놨어요. 왜? 난 아직 나를 더 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를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갈았냐면 내가 만약에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랬다면 누군가 나한테 뭘 하나 시켰을 때 NG가 안 나고 오케이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또 있을 수 있잖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녹음을 하나를 더 했어요. 또 그 사실은 힘들어요. 지금은 이걸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 장비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살려두고 하나만 더 해서 좋은 걸 쓰면 돼요. 예전엔 했던 걸 싹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싹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시간이 3배나 걸려요.
근데 그걸 하겠다라고 해요. 이 사람 독특하네. 왜 자꾸 뭔가 하나를 더 해보지? 그래서 나온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고민은 팍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더 해보죠라는 거에서 나오게 돼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더 해보죠. 그랬던 게 지금 어느 순간 소문이 나면서 안지환이랑 같이 일해봐. 괜찮아. 뭔가 잘 만들어내. 안지환이랑 한번 일해봐.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아까랑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였다고요? 배우였었어요. 전 정말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성우가 됐잖아요. 여기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성우가 되고 나서 뉴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MBC 뉴스 데스크의 헤드라인 뉴스를 4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초창기에 뉴스 시청률이 2몇 %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뉴스가 2%대가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맡으면서부터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취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성우는 언제 됐네, 뭐 했네,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떤 게 자신 있니, 뭐 러브하우스니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 속으로니 이런 프로그램 했다 했더니 아, 이 사람 들어온 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걸 했구나. 앞으로는 뭐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저 의지랑 상관없이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신문에 스타 예감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신인들 소개하는 거.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타 예감 성우 안지환 제2의 한석규를 꿈꾸다. 아니 왜 제2의 한석규야? 한석규 선배가 MBC 탤런트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 KBS 성우 시험을 봤어요. 성우랑 탤런트랑 같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같이 시험을 안 봐. MBC 탤런트 시험 봤다 떨어지고 KBS 성우 시험 붙었어요. 그 성우로 잠깐 있다가 MBC 탤런트 시험 봐서 다시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아들과 딸을 찍은 거야. 그래서 스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면 한석규 선배가 죄송합니다 한석규 선배님 혹시 이 방송에 오신다면 한석규 선배가 성우를 한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럼 좋다. 나는 성우로 끝장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성우로 끝장을 보고 정상이 어디야? 정상에다 손바닥 빵 찍고 안지환 역까지 왔었음 이라고 도장 찍고 그리고 나 배우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거 웃기잖아.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날려면 다른 거 하나 놔야지. 안 그러면 평생 제2의 한석규를 달고 살겠더라고요.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제2의 한석규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제1의 안지환이 돼야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우 일을 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개그맨 중에 고명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근데 그 친구가 난 그냥 좋아. 이 친구가 의리의 돌쇠야. 20년을 저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망할 때도 같이 봤고 뭐 할 때도 같이 봤고 사람이 늘 변함이 없어. 늘 그냥 그렇게 생겼어. 좀 못생겼는데 그렇게 생겼어. 이 고명환이라는 친구가 연극을 하는데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책도 쓰고 책도 한 4권인가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연극을 자기가 아트라는 연극을 한다고 저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저는 객석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들썩거려. 나 거기가 싫어. 여기가 좋지. 아트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줄. 깔깔대고 웃었어. 야 잘한다. 깔깔대고 웃고 나서 공연 끝나고 나왔는데 난 이제 네 꿈을 이룬 거니? 넌 네가 배우가 되고 싶지 않니? 넌 이제 버린 거야? 여기서 만족하니? 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 여기에 끝내는 거야? 대학로 해화동이라는 데 가면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아요. 택시 잡기도 불편하고. 문 연 집을 찾아가는데 혼자 가니까 술집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고 칠까 봐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혹시 업소 하시는 분 계시면 혼자 가더라도 이렇게 생겼으면 받아주십시오. 절대 사고 안 칩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술집에 어느 집 문 연 데를 들어갔어요. 술을 진탕 먹고 있는데 술도 안 취하는 거예요. 내 꿈을 버린 건가? 이렇게 망가졌나? 이제 없어졌나? 그래, 이제 넌 남의 연기가 재밌니? 그 전에 그렇게 분해서 못 보던 게 재밌니? 그날 술을 엄청 마셨는데 정말 마신 술보다 흘린 눈물의 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소문을 내야지. 나 연기할 거야. 소문을 내야지. 그래서 연극도 한 작품하고
뮤지컬까지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젠 객석에서 앉아서 볼 때 배가 덜 아파. 아직도 아프긴 해요. 그래도 덜 아파. 왜? 나도 배우에 올랐잖아요. 그쪽에선 저를 안 배우라고 불러요. 하지만 전 성우예요. 성우인 게 부끄럽지도 않고. 얼굴이 조금, 제 얼굴을 보면 어디서 TV에서인가 좀 보셨죠? 네. 알긴 아는데 이름은,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셨던 분? 기억 못하신 분? 이름은 모르셨죠? 이름은 정말 잘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녁에 제가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가방 조그만한 거 지갑 넣고 뭐하고 그러는 것들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면 뭐 어깨에다 매면 이게 흘러내리니까 이제 X자로 이렇게 매잖아요. 보통 X자로 이렇게 매고 저녁에 이게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고 누구랑 통화하다 이제 길을, 전 잘 걸어 다녀요. 매니저 퇴근시키고 잘 걸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게 좋아요. 걷다가 포장마차 나타나면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이 여기야. 그래서 네? 여기야. 그래서, 왜 저 아세요? 그러면 광명 아니야 광명. 그래서 제 집이 목동이거든요. 광명이요? 엊그저께도 갔는데 얼굴 아는데 엊그저께도 가지 않았어. 그래서, 광명 뭐야? 대리 아니야? 그러니까 어서 보긴 본 거야.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리 여기야. 뭔가 이렇게 보고 오니까 그래서 야 이거 참 난처하다.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도 않고. 어느 날은 녹화 마치고 의상을 이렇게 들고 12시가 좀 넘었어요. 집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 의상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같이 누가 탔어. 어떤 아저씨가 하더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 그러면 부탁 좀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뭐를 했더니 지금 시간에 부탁드려도 될래나. 그래서 뭐였더니 세탁 저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몇 층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15층인데 저 17층 살아요. 제가 내일 세탁소에 전화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뭐 나빠요? 만약에 제가 배우가 안 됐었다면, 무대에 서보지 않았었다면 기분 나빴겠죠. 나는 해봤잖아. 세상은 말이에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해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져요.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작가의 묘비명이 뭐냐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제 묘비명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게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남아있구나. 여튼 지금 제가 또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건 한국방송작가교육원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거기 선생으로 강의해? 거기서? 아니요. 드라마 작가반에 들어갔어요. 기초반. 작가 되려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잠시만요. 근데 저 이렇게 보더니 난 혹시 이분도 세탁소나 광명 대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분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을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유명한 분이 이런데 왜 오셨어요? 아니요. 글쎄요. 어떻게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다 말고 그냥 가던데 그 기초반이라는 게 있고 연수반이라는 게 있고 창작반 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점점. 그래서 가면서 떨어져. 연수반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텐데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올해 교육받고 내년에 작가로 데뷔할 생각 없습니다. 25년 동안 남의 글만 읽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써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간신히 붙었어요. 붙고 지금 작가 교육을 받고 있고 언젠가는 다음번에 여러분들 뵐 때는 나 이런 작품을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 전에 제가 지금 요 얼마 전에도 마부작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냈어요. 이 자전적 에세이라고 이제 에세이 부분을 썼는데 탈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라왔던 얘기나 방송사에 입사한 얘기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 아직 그 나이 안 되는데 벌써 자서전을 썼니? 그래서 이거 자서전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무언가 생기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살면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누가 부럽다. 정말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 그럼 해봐.
해본 사람은 계단이 생겨요. 해본 사람은 계단이 생겨요. 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웃기지만 내가 두드려봤는데 안 열리거든. 맞잖아. 다 그래 봤잖아요. 두드렸는데 안 열리잖아. 그럼 밀어봐 이번엔. 안 되면 땡겨보고, 안 그러면 옆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때 안 열리면 다른 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 열어서 성공했어. 난 이 문이야? 아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유령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 난 되게 좁고 편협하게 살았다. 그 분야에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 지금은 120세 생활, 지금은 120세까지 가요. 그러면 문 하나 열었다고 우쭐하지 말고 다른 문도 열어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부러진다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는 무언가가 돼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무언가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 1막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고 앞으로 펼쳐질 2막에 대한 예고를 살짝 해드렸습니다. 그 2막이 끝나고 나서 제 에필로그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앞으로 언제쯤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묘명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게 무엇이든 도전하면서 자기의 캐리어를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